이번에 오늘 3월 1일 날 사업체 인가 총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가 접수는 4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건축의 전반적인 아주 러프한 부분들을 대전시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20만 5천 평에 대한 그 토목, 기계, 기타 아주 디테일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 아직 남았어요. 그 도면을 첨부를 해서 지금 설계 쪽에서는 밑에 하청업체들한테 도면을 좀 뿌려가지고 도면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도면을 내서 구청에서 인가를 받으면 그 도면 갖고 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방대한 양의 도면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끝났으므로 소방성능심 2차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략 그 기간이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달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4월 중순 정도에 구청에 사업시 인가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인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최대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예상은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사업시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업체로 선정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평가를 하고 나서 10월, 11월, 12월 정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중반기 정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 내년 말쯤에 이주비를 드리고 이주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주가 다 끝나면 철거하고 그리고 착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주의 기간입니다. 물론 조합원님들은 이주비를 받고 빨리빨리 나가시겠지만 이제 여기에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업자들이에요. 세입자의 이사비를 보상해주고 영업자의 영업보상비를 협상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시켜야지만이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대략적으로 1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예정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조합원이 분양받을 때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장대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유는 조합원은 아까 제가 546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546명 중에 4분은 국공유지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분양 대상이 일부 안 되신 분도 있고 있어 대략 보면 한 530분 정도고 530분인데 전체 2703세대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조합원이 먼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됐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합원들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계속 만들어 왔어요. 초창기에 설계를 어떻게 됐냐면 우리 설계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중대형 평형을 황금 비율 40% 이상을 맞췄어요. 최초에는 한 20%밖에 안 됐어요. 아까 얘기하는 그 104형 실평으로 치면은 확장하면은 전용으로만 40평이 넘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업체 인가 끝나고 관리처분 인가 되면 조합원님들 중에서는 가치가 작으신 분도 그 104형을 신청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분담금을 내시면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4형이 한 800세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데는 그 파노라마 뷰가 보이는 것이 한 191세대, 그리고 마당 있는 집 복층형이 40세대,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20세대예요. 그 평형별로 50%를 조합원한테 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략 그게 1100개가 되고 50%면 550개입니다. 우리 조합원은 몇 분? 530 몇 분일 거고 그러면 신청하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도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정이 늦춰지는 시기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임시상가 짓기 위한 천변에 계신 분들이 천천히 이사 갈 때 조금 지연될 거고요. 조합원 중에 일부 이제 청산대상 이런 분들이 좀 늦게 가면 조금 지연될 것이고, 영업보상자들이 조금 보상금 많이 받자고 좀 버티면 좀 지연될 것이고, 그런 지연 요소는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응 전략은 또 있지요. 뭐 나중에 관리처분 총회 때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조금 일찍 영업보상자들이 일찍 하면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달지, 그럼 사전에 뭐 어쨌든 소송을 먼저 걸어놓고 나서 법적으로 해결한달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의 기간을 최대한 당기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합원님들이 뽑아주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1+1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법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뭐가 발의됐냐?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그 사회주의 사상을 하나 받아들인 게 있어요. 뭐냐면 주택은 사유재산 하지마 공공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이 아무리 많으셔도 주택은 하나만 가져가라고 하고 상가는 마음대로 가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산권이 많으신 분들이 흡사 손해를 보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장 대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조합원들이 서운하니까 재산권 많은 사람들이 +1 5구형, 다시 말해서 한 26, 7평 정도는 하나 더 가져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이제 개정 발의를 해서 8사형, 우리로 치면 지금 한 37, 8평 정도 하나 더 가져가, 개정되면 1+1은 8사형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1은 3년간 보유에 팔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하면 2주택자잖아요.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서울에 100억대 가지신 분이 한 100억대 그 아파트 하나를 받고 5구형, 서울은 5구형이 한 20억 가요. 받았을 때 2주택자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야 많이 안 나가니까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어쨌든 양도세라는 개념이 있어서 1+1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가는 일반 과세, 주택은 중과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무사, 회계사랑 잘 협의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세금 절세하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잘 선택하세요 조합원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회계사 전화번호 있고 그 다음 세무사들 있으니까 잘 여쭤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조합원 김상민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2700세대다 보니까 저희가 2000세대 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외관이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바뀐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다운그레이드 형태라서 과연 이게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지 하고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앙공원인데 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보다 좀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물론 문화공원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업데이트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죠? 네. 이제 외관에 대한 그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걱정 하나 하고, 그 내부 조경이 약간 표현이 덜 되거나 조금 이렇게 덜 보여줬다 이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제 건축 심의가 끝났어요. 외관이 다운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공 가능한 도면으로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현대건설이 최초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설계할 때를 보세요. 그 설계할 때 진양 유선이 제안한 거하고 현대건설이 제안한 거 보시면 훨씬 더 진일보해서 거의 환상으로 대신에 이제 골드 파사드 형태의 굉장히 수려함으로 나왔죠. 근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게 골드 파사드의 그 골드를 쫙 하면 창호는 거의 외관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창호까지 골드로 했을 때 외관이 안 보이고 외부에서만 좋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타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그 쉐입만 골드로 진행을 해서 그리고 그 쉐입도 라운드가 아니라 직선형 쉐입으로 진행을 해서 시공성에 대한 편의를 한 거고 그 내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만들고 또 하나 대전시의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건축 경관심의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의 삶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안에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라운드의 골드도 한 대여섯 개 층을 가리고 그 밑에서 사는 사람도 완전히 가려갖고 암흑천지가 되니까 그것을 없애고 상가를 통해서 웨이브를 통해서 골드를 표현을 한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실현 가능한 미래를 그린 거고 지금 이 사항들은 실현 가능한 것 중에 가장 멋지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조경? 아까 익스테리어 팀의 김종현 팀장이 말씀하셨죠. 이제 조경 아직 디벨롭 안 한 겁니다. 조경 굉장히 좋게 디벨롭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경은 또한 얼마큼 많이 진행을 해갖고 얼마나 많이 돈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나무 하나만 해도 몇십억짜리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나무들을 그런 조경들을 심었을 때 느끼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좋아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한 100억짜리 하나 갖다 놓고 그냥 10만 원짜리 갖다 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울리는 조경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V예요. 밸류 엔지니어링.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되 그거에 대한 시공비는 줄이는 방향성. 지금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과거에 우리는 500대, 600대면 가능한 평당 시공비가 현재 서울에 900만 원, 1000만 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0만 평에 평당 400이 오르면 8천억입니다. 300이 오르면 6천억.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서울처럼 대전이 일반 분양가를 한 6천, 7천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대전은 이제 분양가가 2천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분양가 3천을 받기에는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분양가 3천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분양가 8천짜리, 1억짜리 모든 시설을 한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분담금 폭탄을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 밸류 엔지니어링을 지금 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가치는 최고이되 그 안에서 시설이나 시공이라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점은 그래요. 우리가 서울의 강남이라 평당 1억 이상 받아도 될 위치에 됐다 그러면 뭐든지 최고의 나무 하나에 10억짜리, 100억짜리 갖다 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분양가 3천을 넘지 못하는 대전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현 위치에서 강남 이상의 것을 갖춰 놓되 시공은 낮추는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없어집니다.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저기 갖다 드리세요.
네, 조합원 김순희입니다. 이번에 정관 개정에 보면 현금 청산자의 사업경비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설명드릴게요. 이제 아까 제 일치 단결에서 극복해야 된다고 제가 인사말 드렸죠. 비용은 줄여야 되는 건데 비용을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의 종전 자산 가치를 최대한 높이면 이제 청산자들은 조합원의 종전 자산 가치보다 더 높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상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나머지 조합원들은 그분들한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청산금을. 비용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높은 감정가를 통해서 조합원이 그동안 n분의 1로 쓴 비용을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자기 그 감정가 보상금만 갖고 챙겨 나간다.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그들한테 줄 돈을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다 보태서 줘야 된다. 불공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정관에 정확하게 청산자가 그때까지 쓴 어느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돼 있으면 물고 정관에 그런 게 없으면 물릴 수가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 그리고 하나 되자는 차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고서 이번에 정관에 삽입하게 된 것이지요. 이해되셨나요? 김순희 조합원님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은 제가 아까 사자성어 전화위복 일치단결 전화위복 세 가지 참 좋은데 일치단결을 왜 강조를 했냐면 이제는 일치단결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금리가 높고 시공비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리를 낮추는 방향성에 대한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시공비, 비용을 낮추는 방향 시공비도 낮추고 모든 비용을 아끼는 방향성 그리고 분양가를 높여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방향성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성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고 그 방법을 논해야 될 시기입니다. 대전에서 하이엔드 시공비를 견딜 만한 현장은 딱 하나 장대비밖에 없어요. 어느 현장도 하이엔드 시공비를 견디지 못해요. 분양가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절대 하이엔드 다른 데 잘 못합니다. 아마 장대비 그리고 뭐 C는 분담금을 내더라도 일부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 이외에는 없어요. 하이엔드 특히나 DH는 딱 하나인데 DH의 공사비, 시공비를 견딜 수 있을 만한 데는 대전에 딱 한 군데 장대비밖에 없어요. 수익구조 면에서 봤을 때 그 장대비마저도 수익구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VE 개념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하는 방향성 그리고 많이 이해하고 협조하고 그런 같이 한마음으로 가는 그런 현재의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일시단결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2030년 미래를 위해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계속 그 일을 진행하면서 늘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비용 절감, 수익 창출, 그리고 조합원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고 주변이 더 낫게 할까. 전체적으로 아까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 주상복합 아닙니다. 절대. 아까 설명 들으셨죠? 오로지 지하 7층부터 54층까지 아파트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고요. 상가는 없어요. 상가는 도로변에 아파트하고 비껴서 도로변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의 공간이 그렇게 도로변, 연변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가의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10%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가의 공간을 밖으로 나간 거고 그 공간에 그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용률이 32% 정도 됐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삭제하고 39% 가까이 찾았고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두 가지 예산을 반영했어요. 첫 번째는 교통영향평가 예산 하나 또 반영을 했죠. 그래서 상가에 대한 주차장 부분들을 추가로 한 2개 정도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상가의 전유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성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상가의 MD,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컨설팅,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업체를 하나 하기 위해서 8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상가가 같이 활성화돼서 방향성을 찾아나가고 있고, 거기에 아까 전화위복 중에 하나의 컨텐츠가 5일장이라는 컨텐츠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일장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서 주거의 조합원도 좋고 상가의 조합원도 같이 모두가 다 좋은 방향성을 찾아 나가자, 이런 방향을 가고 있어요. 네. 저희 조합원 정영수 씨 대리로 나온 아들인데요. 네. 저희 상가 분양하는데 그 조합원들도 이제 상가 분양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상가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지금 500세대인데 500세가 넘는 세대인데 상가 분양은 이제 줄었으니까 10%라고 줄었으니까 270상가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상가 분양을 받을 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540분 중에 상가를 받으실 수 있는 종전 자산 가치가 되시는 분들이 대략 제가 예상할 땐 150분, 나머지 분들은 아파트 하나 받고 뭐 넥스빌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많이 내셔야 될 거고, 뭐 땅 가신 분들은 분담금 없이 들어가실 수 있고, 아파트를 하나 받고 상가를 받는 종전 자산 가치가 남으면 이제 상가를 받으실 건데, 일단은 예측은 이렇습니다. 상가가 아파트만큼이나 그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조합원들은 그 상가에 대한 그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할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상가를 가져갈 거고요. 저렴하게 가져갈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가에 대한 엄청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에 보면은 뭐 상가 때문에 교통행평가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8억을 들여서 상가 때문에 이제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 때문에 5일장을 세계적으로 광고하고 마케팅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합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상가가 조금 양이 많아서 잘 안 될 것이다 하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달라요. 외부의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은 거기 상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나 상가 받고 싶어. 이러신 분들 꽤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의 상가하고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인 5일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이 완벽하게 다 펼쳐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유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지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수 중에 여러분들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일찍 죽었어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잘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 되는데, 안 될 거야, 좀 망할 거야,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 마음먹기 달렸어요. 근데 위치나 방향성이나 준비는 너무 좋다, 정말 베스트가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리스크는 있겠죠. 뭐 웹상에 또는 대형의 이런 개별의 스트리트 상가가 잘 될 거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정말 전략을 잘 세우고 일치 단결하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지요? 네. 유성호텔이 이제 하나 정보를 좀 드리면은요, 상대동의 아이파크가 2,500세대가 2년 전에 분양을 1,500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 5월, 6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정도 이제 다시 아이파크의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중간에 대우가 갔다가 아마 현대건설이랑 할 것 같아요. 저쪽 유투 개발이. 그러니까 에파크 옆에 5,300세대가 이제 분양을 합니다. 대략 예상 일반 분양가는 2,050에서 2,200 사이 일반 분양가. 현재 거기 아이파크의 시세는 46평 정도가 시세가 한 3,500 정도 갑니다. 시세가 그렇게 진행되고 우리 유성 A, B, C, D E 구역에서 이제 D는 개발이 안 되고 E가 개별 개발이 되는데 유성 호텔이 한 560개의 호텔 5성급 호텔 220실하고 뭐 스타필드 뭐 상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일반 분양가가 이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한 3천 정도 돼야지만이 수지 분석이 맞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6년에 분양을 하는데 그로부터 한 1년 반, 2년 뒤에 분양을 하니까 뭐 그 정도 일반 분양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정도 정보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 상대동의 아이파크 옆에 보면은 그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5,300세대가 힐스테이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1,800세대도 뭐 현대건설이 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현대건설이 그 이쪽에 호수공원 쪽에 힐스테이트 이외에는 거기는 오피스텔이라 아파트가 아닌데 힐스테이트가 전체적으로 많이 유성의 상대동 유성 쪽으로 많이 깔리고 그 중에 독보적으로 이제 힐스테이트와 브랜드 자체가 현격하게 다른 DH가 우뚝 장대비가 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도 아이파크처럼 현재 아이파크가 시세가 3,500 정도 가고 힐스테이트 신규 아파트 가면 뭐 3,500, 4,000 가겠죠. 그러면 그거보다 현격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DH는 유성의 중심에서 어찌 될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부동산은요 앞으로 빈익분 부익부예요. 인구 절벽 시대에는요 아까처럼 아까 현대건설의 김 팀장이 얘기를 했죠. 이 안에서 모든 게 외부 안 나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파트를 추구해요. 그런 아파트 모든 게 갖춰진 뭐 교육, 교통, 뭐 문화, 업무, 주거, 상업 그런 데를 선호합니다. 그런 데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 부익부 대신에 이제 주변에 저 동구 뭐 이런 쪽은 찾지 않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런 거 정보 삼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분요? 10분 걸린답니다. 10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뭐 저는 사실은 전화 받는 거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제가 회피합니다. 이유는 이제 트라우마는 아닌데 제가 정말 성심껏 저는 조합원 한 분 한 분을 전화해서 조합원님이 재산이 단 1원이라도 올라간다면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3년 동안 녹음을 하고 나서 악용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하면 이게 녹음이 되나? 그러면 내가 규정된 이야기 몰라요. 개인적인 거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건 차지하고라도 뭐 정상적인 이야기 정말 올바른 이야기 하면 뭐 녹음해도 괜찮겠지 해서 전화 주세요. 개인적인 어떤 것도 저는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조합원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야 조합장 너 우리 위해서 일해줘 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어떤 형태든 무엇이든 예측이든 다 여쭤보세요. 그러면 성심껏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꿈도 많고 제 동네고 제가 태어났던 데고 그래서 2030년대 ABCD 전체가 컴팩트 시티 미래지향적이면서 주거, 업무, 행정, 교육, 문화가 다 갖춰진 컴팩트 시티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아니고요.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는 연도형, 도로에만 있는. 아까 보셨죠? 1층, 2층, 3층에 커뮤니티 시설만 있지 상가는 없어요. 그리고 상가는 바깥에 그 연도형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상복합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54층임에도 불구하고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아파트다. 그래서 다 포베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84형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뭐 우리 조업원님들은 84형 고르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포베이 전형이 84인데 확장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업원님이 일반적으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104형이 예전엔 저희가 44평으로 얘기했는데 계약 면적으로 47, 8평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전용으로 40평 이상이 나옵니다. 확장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조합원님은 조합원 분양가로 풀옵션이죠.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실 게 없어요. 확장,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세계적인 해외 명품, 그 다음에 가전까지 다 갖춰드려요. 530분 만에, 제가 자꾸 530분, 정확하게 현재는 조합원은 546명, 그리고 국공유지 4개 빼면은 542분, 그리고 일부 청산 또는 그 불명 이런 분들이 한 9분 계셔서 530분 정도 되고요. 그 530분의 혜택은 굉장합니다. 네. 네, 조합원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최초는 49층으로 예정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공사비가 소방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54층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층수 자체, 그러니까 세대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는데 과연 그 공사비를 감안하면서 사업비를 더 늘려가면서 하는 상징성 외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답변 드릴게요. 네. 설계 변경은 없었어요. 건축 심의를 인제받은 겁니다. 앞으로가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변경하는 것이 설계 변경이고 인제 건축 심의를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다 스케치였어요. 49층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정을 한 거지 건축 심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경한 거 아닙니다. 근데 최초에 49층 했다가 왜 180m를 다 찾아서 50층을 했느냐. 대전시는 한 개 동에 60m를 넘지 못하게 과거에는 70m 이상 계획을 해갖고 3,000세대 이제 물론 이 3,000세대는 그때 중대형 평이 20%일 때였었어요. 근데 이게 60m로 가니까 중대형 평을 40%로 하면 대략 2,000세대 정도, 2,000세대 초반, 중반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정말 특이한 가방 하나 있으면 눈길이 가는데 똑같은 49층이 대전에 전체가 다 깔렸어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서울의 강남이나 중요한 지역은 높지 않아도 위치 때문에 가격이 갑니다. 근데 지방은 랜드마크 아니면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부산 8천만 원 가는데 LCT나 이런데 70몇 층 랜드마크니까 가는 거예요. 지방은 차별성 있고 랜드마크 아니면 절대 가격을 높게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한 동당 60m 이하로밖에 못 가니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고 우리는 나중에 관리비까지 생각해서 중대형 평은 40%였고 2,000세대 후반대로 가지 않으면 관리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따져봤어요. 한 350세대 줄어들어서 그 수입 그다음에 올라가는 비용을 냈을 때 대략적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 랜드마크, 그리고 조합원이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서 그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건데, 왜? 랜드마크니까. 지금 대전에 질비한 게 49층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다 49층. 그러면 차별성이 없죠. 그럼 우리의 장대비 DEC 비아트의 가치를 올릴 만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 가치가 현격하게 올라간다. 현재 가치도 54층 180m로 갔을 때 늘어나는 350세대와 드는 비용을 포함하면 대략 똔똔이거나 5에서 10% 이익이다. 그러면 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 1년 반 만에 그 모든 초고층의 인허가를 다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1년 반, 2년 걸려요. 돌아갈 수가 없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간을 더 갈면서 49층에 2000세대 초반으로 나중에 가치도 떨어지고 관리비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답변 됐나요? 네, 그래서 판단한 거예요. 네. 예, 조합원 노영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것이 조합원으로는 등재가 안 됐고요.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분양권이 있는 사항으로 제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조합의 범위 내에서 조합은 연번이 부여돼서 국공유지 빼고 542분이 연번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 또한 조합이 선정한 것이지 한국 부동산에서 검증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증받을 때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분도 한국 부동산에서 검증해서 안 된다면 안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재 무허가 건물이 조합원 연번이 부여가 안 됐는데 분양을 받을 수 있냐는 거는 조합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은 추후에 관리처분 인가 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국부동산원. 예, 평가원에서 어떤 무허가도 분양 대상자가 된다 그 판정이 되면 조합원 지위가 되는 겁니까? 네, 한국부동산에서 조합원 지위로 분양권 대상이 된다 그러면 조합은 대략 1% 정도 그 채비지 아파트를 남겨놔요. 그래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합 설립 당시 2019년 6월 11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 무허가 건물은 이 건물 주인, 땅 주인 이외에 별도의 사람이 갖고 있다는 증빙을 해서 조합원 연번을 받았으면 훨씬 유리한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불리합니다. 중요한 건 조합원의 연번을 부여하는 시기예요. 2019년 6월 11일 이전에 이 무허가 건물이 있고 이 무허가 건물은 타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합원 연번을 부여받아야 돼요 라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필지가 분할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분할된 거는 조합원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제는. 그 시기가 있어요. 딱 정확하게. 이 재정의 촉진구역 지정 곳이 2007년 12월에 지정됐고 그 이전에 필지가 분할되거나 건물이 분할돼서 별도의 등기 가졌다 그러면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이 가졌다면 조합원 연번과 분양권이 부여가 되는데 그 이후에 한 거는 분양권이 없고 조합원 연번이 부여되지 않고 또 그 이전에 분할이 됐어도 동일한 사람이 조합 설립 이전에 이후에 갖고 있다 그러면 분양권이 없어요. 하나예요. 그 전에 조합 설립 2019년 6월 11일 이전에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달리했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네. 집계 다 됐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개표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최종 성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합원 546명 중 직접 서면 참석자를 포함하여 47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1호안건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은 찬성 455, 반대 5, 무효기권 1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호안건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조합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중 2-1호안건 찬성 451, 반대 9, 무효기권 1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호안건의 2-2호는 사회자가 보고함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조합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중 2-2호안건 찬성 451, 반대 9, 무효기권 11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호안건의 2-2호안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합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2-3호안건 찬성 447, 반대 12, 무효기권 1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안건의 2-3호안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호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은 찬성 450, 반대 10, 무효기권 11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호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안건 2023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2024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찬성 453, 반대 6, 무효기권 1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안건 2023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2024년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호안건 2024년 조합운영비 사용 내용 및 2024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찬성 452, 반대 7, 무효기권 1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안건 2023년 조합운영비 사용 내용 및 조합운영비 2024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호안건 종전종후 감정평가법인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은 찬성 452, 반대 7, 무효기권 1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6호안건 종전종후 감정평가법인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호안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결정 이사회 위임의 건은 찬성 455, 반대 5, 무효기권 11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7호안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결정 이사회 위임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호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은 찬성 455, 반대 5, 무효기권 11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8호안건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호안건 비용분담 협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은 찬성 453, 반대 7, 무효기권 11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9호안건 비용분담 협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호안건 기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해지에 대한 정산합의서 체결의 건은 찬성 455, 반대 4, 무효기권 12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0호안건 기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해지에 대한 정산합의서 체결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호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은 기호 1번 GLENG 416표, 기호 2번 키라SN 12표, 기호 3번 레인보우 12표, 기호 4번 큐리하우징 5표, 무효기권 26표로 기호 1번 GLENG가 선정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결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1호안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은 사회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기호 1번 GLENG가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대 비구역 사업시행계획 총회 및 2024년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폐회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의 조합원님이 서면 및 직접 참석으로 사업시행과에 대한 엄청난 성원을 보여주셨고 이 많은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장대 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23년 정기총회를 포함한 사업시행 계획 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